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채널 앞에 모여주셨네요. 아이디 그까짓 것뭐님, 자소서가 나를 두 번 죽인다님, 직무수행 계획서 내가 왜 거기서 나왔님, 올해는 취직할 거지님, 나 내일 면접 보러 간다잉 님 등 모두 반갑습니다. 니마와라 채용연구소에서는 공무원, 공공기관 입사 지원을 위한 나라 일대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한 강의를 포기하지 않고 쭉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이 강의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강의를 시청하기 전에 조금씩 좋아요, 구독, 응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행정전산전문요원 지원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강의 중 일부 순서입니다. 혹시라도 바쁘셔서 강의 영상을 띄엄띄엄 보시거나 아니면 빨리 감기로 점프하신다면 첫사랑과 헤어진 이후 최대의 후회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 나는 못소린데요 하시는 분은 네, 이해합니다.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자기소개 작성을 위해 우선 모집 공고 분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작성에 적용하는 방법과 예시가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보시는 것이 합격을 위한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저희 소개는 우측 상단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를 진행한 사람의 프로필은 중요하겠죠? 채용 분야 및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채용 유형은 정규직, 기간제를 동시에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채용 인원은 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최대 9명까지 모집한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직은 전산 4급 과장급이고 기간제는 다 등급의 행정 전문 요원, 중급, 초급의 전산 전문 요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수행 직무 및 전공 분야, 우대 조건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행 직무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공기관, 특히 중급은 진료정보 교류 및 진료기록 전송 지원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초급의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 시스템 운영 경험자가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꼭 이런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본인의 상세 경력 중에 이 수행 직무를 잘할 수 있다는 근거만 될 수 있다면 역시 합격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직무 분석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강의는 후반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 후반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표의 끝에 보면 계약 종료일도 나와 있습니다. 길게는 중급의 경우 연말까지, 초급의 경우에는 9월 말까지라고 되어 있고 재계약 여부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입직을 위해서는 계약 기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발을 들이고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죠. 앞서 수행 직무 설명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스템, 여러가지 시스템에 대한 경험을 묻고 있었죠. 그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있다면 합격 확률은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더 위에 명시한 우대 조건은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필수 조건은 어디 있느냐? 별첨에 자격 기준표를 참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곧 뒤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격 기준입니다. 지원을 위해서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명시된 기준은
정확하게 정량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며칠 부족하다고 해서 되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관련 분야에 대한 부연 설명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근무 조건 및 연봉에 대한 공고입니다. 행정 전문 용어는 월급여로 명시되어 있는데 공공기관 계약직을 감안하면 그리 낮지 않는 수준입니다. 이번엔 전형 절차 및 일정입니다. 필기시험은 없습니다. 임용 시기까지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은 기존 회사의 퇴사 시기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감일 및 접수 방법입니다. 24일까지 2월 24일까지 마감인데요. 특이한 것은 접수 방법에 인크루트 온라인 접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모집 공고를 분석하고 나의 경력과 역량에 부합되는 점도 파악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모집 공고에 나와 있는 주요 업무를 나에게 맞도록 우선순위로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무 분석이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의 작성 순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를 먼저 작성하고, 이 경력 분석 기술서는 응시원서에 가끔씩 나오는 경력 기술서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양식으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심지어 이력서를 적기 전에 사전 분석 자료입니다. 자기 자신의 경험, 노하우,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축약해 가지고 적을 수 있도록 만든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직무수행 방향잡기 양식들을 작성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최종으로 응시원서에다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소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순서입니다. 자, 그럼 위의 단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한지를 설명드리면, 보통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입사 지원 서류를 작성하실 때 사전에 자신의 경력에 대한 정리 없이 바로 작성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생각이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작성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니 작성하기가 힘들거나 엉뚱하게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분야에 10년 넘게 근무한 분들에게 본인의 장점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등등등 이런 하나만한 얘기로 대답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그분의 역량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입사지원 서류 적기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운동을 할 때도 사전 준비 운동이라는 걸 하시죠. 워밍업이라 그러는데, 여기 입사 지원 서류를 적을 때도 반드시 워밍업이 필요하고, 그 워밍업에 해당되는 것이 이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입니다.
그럼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경력을 모집 공고에 맞춤형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용도입니다. 두 번째는 모집 공고를 통한 나의 직무 수행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셋째, 모집 공고의 주요 업무와 나의 상세 업무, 내 경력의 주요 업무 밑에 있는 상세 업무와 매칭시킵니다. 앞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 순서에서 언급해드린 직무 분석과 경력 분석 기술서 작성이 왜 중요한지는 우측 상단의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 3탄의 일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공 사례 적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활용법과 함께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경력 분석 기술서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성공 사례도 경력 분석 기술서에 적어야 되고, 그것을 적기 위해서 경력 분석 기술서가 필요하다. 이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성공 사례가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의 강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 사례를 정리하다 보면 자연히 이 주요 업무 밑에 속한 상세 업무에서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공 사례란 것은 그 사례의 주제는 주요 업무가 아니고 주요 업무 밑에 있는 상세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세 업무를 통한 성공 사례고, 그 성공 사례를 통해서 내가 얻은 강점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업무상 강점에 대해서 구체적이면서도 분별력 있게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강점에 대한 근거 제시가 됩니다. 내가 이런 강점이 있다라고 말만 해놓으면 진정성이 떨어집니다. 또는 그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하는데요. 면접 때 면접관이 확인할 수도 있겠죠. 당신 강점이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활용 사례를 이야기해 보세요. 심지어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바로 이 성공 사례를 대답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심사 기준인 NCS 기반에 부합됩니다. NCS 기반의 채용이란 한마디로 사례적기입니다. 경험 사례적기. 성공 사례 적는 법과 예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성공 사례 적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를 적기 위해서는 그냥 막 적는 것이 아니라 틀이 필요한데요. 그 틀을 저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니마무라 지원연구소에서 컨설팅을 의뢰하시면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 계획서 작성을 위한 주제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활용법도 설명드리고요. 여기서는 성공 사례 적는 프로그램 중 가장 간단한 것, 흔히 말하는 스타 원칙에 입각하여 만들어 놨습니다. 스타 원칙이라 하면 상황, 과제, 행동, 결과, 이런 논리적 구조로서 사례를 적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 직무 및 작성 분량에 따라 더 구체적이고 다양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성공 사례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문장들로 이루어져 있고 지원자가 작성해야 할 부분은 땡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땡땡 부분만 지원자가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면접관에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어필되기 위해서 틀을 잡아 놓은 것이니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최초 작성 시에는 오른쪽에는 이 프로그램의 활용법입니다. 이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우측 상단에 직무수행계획서 컨설팅 3탄의 2부를 꼭 시청 바랍니다. 저희 니마와라 취업연구소에서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행정 전산전문요원 자기소개서 강의 2부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